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매우 쉬운 방법으로 노트북 온도를 내릴 수 있다며 노트북 쿨러가 필요 없다는 매우 어그로 충만한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쿨러를 사는 것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미 산 분들 중에서는 쿨러 사기 전후 테스트해서 더 좋아졌는데 아니면 나는 쿨러를 사서 더 나아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둘 다 맞는 이야기이며 쿨러를 쓰게 되면 대부분 더 쿨링이 나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쿨링의 개선은 쿨러에 달려있는 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쿨링 팬들이 통풍을 위하여 뚫어놓은 바람이 잘 통하는 바닥 때문으로 팬 자체는 별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쿨링 패드의 성능은 단 지우개 하나를 끼워 넣어서 뒷면을 들어 올려주면 재현이 가능하므로 굳이 귀찮게 쿨링 패드를 사지 않고 노트북의 온도를 5도에서 10도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말로만 설명하면 신빙성이 딱히 없기에 두 개의 쿨링 패드 딥쿨 N9과 쿨러마스터 U3 그리고 레노버 Y530, 한성 TFG 156 두 개의 노트북으로 실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예외적인 상황을 말하자면 많은 울트라북처럼 후면 흡기, 후면 배기를 하는 경우는 쿨러 또는 노트북을 들어 올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반면에 맥북 12인치처럼 알루미늄 합판이 히트싱크와 비슷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바람을 직접 불어주는 쿨러가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부분의 쿨링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것이며 하단 흡기, 후면 또는 측면 배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노트북 쿨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쿨링 패드가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할 테니 실제 테스트를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타임스탬프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트북에 쓰이는 팬의 구조와 컴퓨터에서 쓰이는 팬의 구조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컴퓨터에서 쓰이는 팬은 액시얼 팬이 대부분으로 회전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공기를 밀어냅니다. 반면에 노트북에 쓰이는 팬은 블로어 팬으로 회전축에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밀어냅니다. 따라서 액시얼 팬들은 비교적 넓은 양의 공기를 천천히 밀어내는 편이며 블로어 팬들은 더 적은 양의 공기를 더 빠르게 그리고 높은 압력으로 빨아들이며 밀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쿨링 구조를 보자면 팬이 하단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뒷면이나 옆면으로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뒷면이나 옆면 같은 경우 히트싱크 이외에 딱히 장애물이 없는데 하판의 경우는 책상과 달라붙어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므로 흡기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흡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고무발로 책상에서 2에서 5mm 정도 들어 올리면 약간의 공간이라도 블로어 팬이 높은 정지 압력 덕분에 적정량의 쿨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공간은 아무리 높은 정지 압력이라 하더라도 팬이 제 성능을 내기에는 역부족이며 대부분의 노트북은 바닥에 그대로 내려놓았을 때 팬이 최고 효율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흡기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트북의 뒷면을 1cm 정도만이라도 들어 올려주면 흡기가 대폭 개선되며 팬이 최적에 가깝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같은 팬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뒷면을 살짝 들어 올린 것만으로도 노트북에서 방출하는 공기량의 확연한 차이가 보이실 것이며 파이어 스트라이크 시와 OCCT 파워 바이러스 테스팅 시에 그래프를 봐도 그대로 책상에 올려놓은 것과 뒷면을 들어 올린 것이 온도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부족한 흡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기에 흡기에 비해 배기가 많은 MSI 노트북들 그리고 레노버 Y530처럼 고무발이 매우 낮은 노트북들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미 흡기가 괜찮은 한성 E58 등의 경우는 이 방법을 사용해도 별 개선이 없습니다. 잠깐 더 자세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비교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자면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OCCT 두 테스트를 활용하였고 노트북은 레노버 Y530과 한성 TFG 156을 테스트하였습니다. 테스트 상황은 첫째, 바닥에 노트북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 두 번째, 딥쿨 N9를 사용한 상태, 세 번째, 쿨러마스터 U3를 활용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트캔으로 하단을 들어 올린 4가지 상태로 하였습니다. 방 온도는 에어컨으로 24도를 유지하였으며 팬 속도는 일관성을 위하여 100% 고정이고 테스트 사이에는 노트북의 온도가 내려갈 만한 충분한 시간을 두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뒷면을 약간 들어 올려준 거는 바닥에 그대로 내려놓은 것보다 획기적인 쿨링이 개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테스트 등에서 노트북 쿨러는 이 상태에서 더욱 쿨링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답은 아니오이며 몇몇 디자인 좋지 않은 쿨러들은 오히려 쿨링을 악화시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말한 팬 구조의 차이 때문에 있습니다. 노트북 쿨링 패드는 공기를 많이 밀어내긴 하지만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밀어내기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노트북 자체의 팬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바닥에 구멍이 다 뚫려 있고 추가로 쿨링팬으로 공기를 밀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쿨러마스터 U3의 사용과 단순히 노트북을 들어올렸을 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바닥에 뚫려 있지 않고 단지 쿨링팬으로만 공기를 공급하는 딥쿨 N9의 경우는 쿨링팬이 바로 밑이 막혀 있으며 쿨링패드의 팬이 낮은 공기압으로 노트북의 쿨링팬까지 충분한 공기 전달이 불가능하기에 단순히 뒷면을 든 것보다 악화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말고 시스템에 더욱 심한 부하를 주는 OCCT 테스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OCCT의 경우 시스템에 주어진 최대의 전력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한 부하를 거는 프로그램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등의 테스트보다 더 높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CPU 테스트의 경우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CPU 전력을 사용하며 따라서 CPU는 온도 대신 전력 그래프를 보여줄 것이며 전력 사용량이 높을수록 쿨링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OCCT에서의 그래프 역시 뒷면을 들어올린 것이 쿨러마스터 U3와 비슷하게 좋으며 딥쿨 N9은 그보다 덜하며 바닥에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 가장 쿨링이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고 요약하자면 쿨러의 팬 자체는 쿨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단의 공간 증가로 인한 흡기 개선이 온도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때문에 노트북의 뒷면을 약간 들어주면 쿨링 패드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에 굳이 쿨링 패드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노트북 쿨링 패드를 USB 허브 용도나 각도 조절 등으로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하단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메쉬 재질로 흡기에 방해를 주지 않는 쿨러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존스퀘어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앞으로도 비슷한 팁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